3학년은 수업 과목도 늘어나고 수업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꼭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3학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은 복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예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과목 수학과 사회,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웁니다. 2년 동안 정말 지겹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자릿수가 올라가서 세 자릿수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자리 배울 때 받아올림, 받아내림 잘했다면 이 1단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2단원은 평면도형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한 것은 이후 학년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원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두었고요. 2학년 때에는 삼각형, 사각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더 자세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선, 각, 이어서 직각과 정사각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앞으로 이 선과 각은 6학년 중학교까지 끊임없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께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단원 너무나 중요한 나눗셈이 시작됩니다. 첫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곱셈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눗셈도 처음 등장한 시기인 만큼 우리 학생들이 나눗셈이 왜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게 되는지, 결국 나눗셈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배우지 않고 무조건적인 계산식이나 단순 연산을 통해서 연습한 친구들은 나중에 심화나 어려운 문제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 나눗셈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곱셈은 이제 자릿수가 높아지는 곱셈인 만큼 곱셈과 덧셈의 원리를 안다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5단원에서는 시간과 길이 또는 길이와 시간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1cm보다 큰 단위, 작은 단위에서 배우고 1분보다 작은 단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평상시 가정에서 충분히 대화를 했다거나 자를 사용하거나 시계를 볼 수 있다면 아이들이 친숙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1학기 끝나가는 6단원의 가장 중요한 분수와 소수가 나옵니다. 3학년 1학기를 바탕으로 6학년 2학기까지 매 단원, 매 학년 나오는 것이 바로 분수와 소수입니다. 새로운 수의 개념이 등장하는 단원인 만큼 이 분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원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분수를 알아야 소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학습 결손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처음 등장하는 단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표시한 단원만큼은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이해 정도를 꼭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와 소수 공부할 친구들은 3학년, 4학년 것을 미리 접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회과학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와 과학은 3학년 때 처음 등장하는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단원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 고장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직접 고장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고장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사는 곳마다, 사는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지역에서 배운 교과서를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나 출판사가 모든 지역의 내용들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사들이 모여서 해당하는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지도나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두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뭔가 학습적인 내용보다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과 고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관심을 가지면 되는지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적인 개념은 한 개 등장합니다. 바로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라고 해서 옛날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교통은 어떻게 바뀌었고 통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학생들이 충분한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박물관 등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친구들도 나 이런 거 어디서 봤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면 그러한 사소한 배경 지식들을 이번 단원에서 하나하나 개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 1단원과 2단원은 그냥 친숙하게 대화를 통해서 넘어가시고 3단원은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변화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쌓아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언제든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와 학습, 암기가 아닌 흥미와 체험을 통한 배경 지식 증진이라면요, 언제나 추천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과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사회와 다릅니다. 지역사회, 지역고장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과학은 바로 개념적인 부분에 들어가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뒀습니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볼 수 있어서 친숙한 내용들과 그 다음 학생들이 친숙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결국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뒀으니 부모님께서도 이를 이해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체와 물질이 무엇이 다른지 구분해보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무, 금속, 플라스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재료들은 사실 아이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만져보고 구겨보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래도 물체와 물질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한 살이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집에서 곤충이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관심과 참여도가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배추인나비를 교실에서 키우기 시작해서 애벌레가 되는 과정, 변태 과정, 나비가 되어서 멀리 날아가는 과정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동물 박사들이 등장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들을 정말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자석의 이용인데요. 철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침반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자석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본 친구들은 자신 있게 실험을 할 것이고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너무 재밌어 하기 때문에 실험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구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사실 지구지만 사회에서도 우리 고장, 우리 마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다란 지구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지구의 단원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나는 평상시에 지구나 달, 육지, 바다에 대해서 놀러 가기만 했지 그것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무엇이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친숙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학교에서 실험할 때에도 물체와 자석처럼 실제 물건을 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구의 모습은 직접 볼 수가 없고 달은 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단원에서는 지구본을 통해서 실험을 한다거나 학교에서 모형 등을 통해서 관찰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험과 달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들께서 방학이나 주말에 시간을 이용해서 여건이 되신다면 천문대나 과학관에 놀러 가주시고 아니면 주말에 바닷가나 산에 놀러 가주시면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나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라고 해서 아이가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아이는 한 번 더 말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념 정리가 될 것이고 아는 내용을 복습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아이가 학습적인 개념을 떠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까먹은 것이니까요. 부모님들과 함께 체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특성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3학년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3학년 수학은 앞으로 평생 이어지는 단원이 많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되고 사회는 친숙하게 우선은 우리 주변을 알아간다. 과학은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과 관찰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친숙한 것들이고 그러지 못하는 것들은 부모님들께서 약간의 시간을 내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확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이 늘어나고 과목이 많아진다고 해서 3학년 친구들이 학습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복습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부담이 확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학습 부담이 없는 좀 덜한 이 3학년 시기에 더욱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개념을 잡고 올라간다면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3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 제가 끝까지 옆에서 응원하고 학습 개념 잡아 드릴 테니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